그러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북한이 만약에 ICBM을 쏘게 되면은 그럼 미국 트럼프는 어떡할까? 지금 이것이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김정은은 벌써부터 핵 개발, 핵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핵강국 얘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잠적을 했다가 나와가지고 첫 일성이 핵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어떻게 할까? 100% 때립니다. 발사기지 타격합니다. 미국은 이미 다 각오를 한 것 같습니다. 북한이 ICBM을 쏘면은 트럼프는 발사기지를 타격합니다. 바로 이거는 이 미국의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고 예측하고 있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측을 확실하게 그레이엄 앨리슨 박사, 미국의 그 하버드 대학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약에 발사를 하거나 실험을 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의 미사일 발사 기지를 원점 타격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최근에 그 김정은이가 핵을 억제해야 된다. 이러면서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해서 뭔가를 갖다가 자기 마스터 플랜을 갖다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그것은 바로 즉 북한이 앞으로 핵을 도발하겠다는 그런 가능성을 미리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북한 도발에 대해서 그냥 무력하게 가만히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무력 대응을 강력하게 해가지고 아주 원점 타격을 나서서 묵사발을 내버릴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지점에 와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물러선다면 트럼프는 아웃입니다. 왜? 김정은하고 북한에 대해서 여태까지 잘 해왔다. 정책을 잘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미국민에 대한 ICBM 날릴 수 있는 그 거리의 ICBM을 만약에 실험을 하거나 쏘아댄다면 바로 타격은 할 것이다. 이건 뭐 거의 확실하다고 보아 틀림없습니다. 국제정치학자인 그 하버드 앨리슨 교수, 그 예정된 전쟁에서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그런 개념을 통해 가지고 신흥 강국인 중국과 기존 패권국이 미국의 대충돌을 17년도에 이미 설명을 해가지고 주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벌써 지금부터 3년 전에 그의 책에서 예정된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투키디데스 함정 그런 개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흥 강국인 중국과 기존의 패권국인 미국이 대충돌을 할 것이다. 소위 패권 경쟁에 나설 것이다. 패권 경쟁에 가장 큰 충돌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서 3년 전에 이미 이 얘기를 해서 상당히 그 주목을 받았는데 바로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 국제 정치학자입니다. 하버드대 교수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만약에 미국이 ICBM으로 뭐 실험을 한다든가 어떤 북한 미사일 발사가 예측이 되고 예상이 돼서 ICBM을 만약에 발사하게 될 경우에 실험이든 뭐 어떻든 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금까지 한 행보로 보아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기지를 완전히 타격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거의 미국 정치학자들 말고 세계 정치학자들도 이번에는 미국이 인내의 한계에 부닥칠 것이다. 그대로 쏘아 붙여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투키디데스를 갖다가 함정을 갖다가 얘기한 그 앨리슨 교수는 미 자유아시아 방송 RFA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외교적 해결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이미 이제 외교적 해결 가능성을 이미 미국은 포기한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김정은 좋은 관계다 하지만 절대 대화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보고만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김정은이하고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지금 2017년과 같은 핵과 미사일의 길로 회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미국 북미사일 시설 갖다 타격한 이후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지만 이는 제2차 한국전쟁을 발발시키는 방아쇠, 트리거 조언이 된다. 이런 얘기를 가능성이 꽤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당히 이유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미북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망이 아니고 사실 비핵화 협상은 물 건너갔습니다. 바라는 목표 지점이 다른데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내 정세만 하더라도 지금 협치하고 있는데 협치가 될 것 같습니까? 민주당과는 협치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민주당 때문이 아닙니다. 대통령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협치가. 왜? 그 증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시면 알지만 그 대통령하고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같이 서히 만났는데 주호영 대표가 두 가지 얘기를 제안을 했어요. 탈원전 하니까 딱 탈원전 좀 제고하십시오 했더니 바로 잘라버렸습니다. 뭐 검토라든가 뭐 생각이라든가 이것도 없이 바로 잘라버렸습니다. 겉으로는 스마일 웃으면서 하지만 바로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공수처 문제를 또 하니까 그것도 딱 공수처 그거 딱 해야 된다. 왜냐? 친인척 대통령 친인척하고 거기 측근들 견제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근데 특별감찰관 제도를 3년 동안이나 임명 안 해놓고 특별감찰관은 바로 측근과 수석들을 갖다 감찰하는 것입니다. 그걸 특별감찰을 아직까지 임명 안 해놓고 변죽을 올리는 거죠. 다른 데 얘기로. 사실은 그거는 겨냥하는 것은 정권, 사법, 검찰, 수사권 모든 것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바로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보았을 때 협치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김태년이가 아무리 주호영이가 아무리 얘기해도 겉으로 놓고 뭐 그냥 환대는 받았죠. 뭐 그냥 무슨 해물찜도 만들고 김정숙 여사가 막 이렇게 하고 많이 웃고 났지만 얻은 건 하나도 없고 남은 것은 번뇌만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올해 미국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고 벌써 딱 전망했습니다. 그거 왜냐? 미국 간의 여러 번 만남에서 김정은은 그 자기의 기대치, 트럼프의 제안 사이에 큰 거리감이 있다는 걸 이미 확인했고,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국내 문제에 집중하고 있고 현 시점에서 정상회담을 준비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정황입니다. 코로나 뭐 등등 여러 가지 미국의 이제 11월 달에 선거 바로 코앞이고 등등해서 북한에 대해서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만약에 ICBM을 쏘아대면은 미 의회라든가 미 국민들은 분노를 느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를 편승해서 용감한 트럼프 원점 타격합니다. 그러면 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여기는 예비하겠죠. 국제사회는 냉혹하고 또 어쩌면 전쟁을 통하여 한 시대를 카타르시스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나간다는 것이 인류 역사의 진화 과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김정은이 항복하든지 김정은의 원점 타격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가 ICBM을 쏟아내면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버드 대학 교수가 소위 투키 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것을 써서 주목을 받았던
바로 그 교수가 또 예언을 했습니다. 예측을 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실상은 북한은 핵 보유하는 중이라는 거 이렇게 앨리슨 교수는 얘기하면서 북한이 만약에 서울과 한일 주둔 미군 기지를 타격할 핵무기 능력이 있다는 것은 다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핵무기를 쓰기 전에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는 것. 바로 이것이 미국의 전략이다. 그래서 도발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그 지점을 미국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잠재적으로 밝혀두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